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정부의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예배가 열렸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탄소 중립 실천의 모범을 보인 녹색교회를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울증을 호소하는 시기, 절대 긍정의 정신을 강조해온 이영훈 목사가 희망과 긍정의 내용을 담은 신간을 펴냈습니다. 뉴저지 한인목사회가 평생사역 동반자인 사모들을 축복하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220명의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교회 개척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드러나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들을 지원할 특별법 제정에 힘쓰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특별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아 빚만 늘어나게 된다고 비판하는데요. 피해자들과 교계가 정부의 제대로 된 구제안을 촉구하는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장정훈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 경찰청이 지난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사한 결과 피해자는 1,700명에 이르고 피해액만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상정하고 지난 22일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시켰습니다. 가장 쟁점이 된 최우선 변제금을 못 받는 사각지대 피해자들에게는 최우선 변제금만큼의 금액을 최대 10년간 무이자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피해 대상 요건도 대폭 확대해 당초 3억 원의 보증금 상한선을 5억 원으로 올렸고 입주 전 사기 피해자들의 법률 지원도 가능케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그동안 요구했던 선 지원 후 구상 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출로 마련한 보증금을 날렸는데 오히려 대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빚에 빚을 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 집을 점유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특별법이라고 나와서 보니까 또 빚을 내서 전세를 들어가라는 얘기더라고요. 그럼 빚에다가 또 빚을 지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이 될 수 있죠?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기독교 사회선교연대 회의 등 4개 교계단체는 23일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앞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로 세상을 등진 이들을 추모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날 합의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국회에 제대로 된 법안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예배를 주최한 교계단체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교교의 관심을 요청하며 피해 지원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주거에 대한 문제를 이제 교계에서 그냥 한 번의 일시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면서 좋은 법 제도 개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특별 법안은 정부와 여야의 합의안인 만큼 25일 본회의에서 별탈 없이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 대책위와 예배를 주관한 교계단체들은 제대로 된 정책 마련 촉구를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구TV 뉴스 장정훈입니다. 탄소 중립은 탄소를 배출한 만큼 제거함으로써 탄소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는 뜻입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앞다퉈 탄소 중립 실천에 나서고 있는데요. 환경보호는 물론 다음 세대가 살아갈 터전을 위해서도 탄소 중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환경주일 예배를 마련하고 탄소 중립 실천의 모범을 보인 녹색교회를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장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옐로우선 성도들이 피켓을 들고 질서 있게 걸어갑니다. 기후정의, 교회의 사명입니다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환경주일 연합예배 기후위기 걷기 기도회 현장입니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탄소 중립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산업화가 되면서 그야말로 탄소 문제가 이 지구를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저희들이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정말 탄소를 줄이는 일을 저희들이 해야겠다. 특히 교회 차원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는 1984년 지구 환경을 지키자는 취지의 환경주의를 제정하고 매년 6월 첫째 주일마다 연합예배를 진행합니다. 한국교회의 협력을 촉구해 탄소 중립을 이끌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지구를 망가뜨린 우리의 죄와 잘못을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이 지구를 살리고 고백하는 일에 마음과 뜻을 함께 모아 연대하고 또 협력을 다짐하는 결단의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탄소 중립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교회들을 대상으로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NCCK는 2006년부터 매년 탄소 중립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교회를 녹색교회라고 부르며 시상해왔습니다. 교단들과 녹색교회들의 추천을 받은 교회들을 선별해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광명교회와 군산한일교회 등 총 11곳이 선정됐습니다. 해당 교회들은 부서별 환경지킴이 및 실천 사항 등을 만들어 에너지 사용 절감을 한 업적을 인정받았습니다. 교회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우리 교인들이 익숙한 것과 편한 것을 거절하고 불편함을 선택함으로써 이렇게 녹색교회에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교인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생태 선교의 가장 중요한 거는 머릿속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참여를 시킬 수 있느냐. 그 열쇠고리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이 저는 교회라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탄소 중립 실천의 모범적인 녹색교회 발굴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녹색교회로 선정된 한국교회들은 탄소 중립은 사명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기후 위기의 시대, 한국교회가 탄소 중립에 앞장서야 될 이유입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평소 설교에서 절대 긍정의 정신을 강조해온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위한 신간을 펴냈습니다. 앞서 구TV 뉴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65년 부흥사를 이끌어온 원동력이 성령 충만으로부터 이어진 절대 긍정의 정신이라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훈련 교재와 함께 볼 수 있도록 나온 이번 신간은 보다 쉽게 삶에 적용할 수 있어 성도들의 좋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한국은 10명 중 4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우울증 공화국입니다. 가정환경과 직업적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도 우울감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위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가 평소 강조해온 절대 긍정의 정신을 담은 책을 펴냈습니다. 절대 긍정의 신학이 왜 지금 필요하냐면요. 모든 SNS들의 내용들이 부정적입니다. 파괴적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더 발할 수 있고 그 빛이 바로 절대 긍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공간을 말하는 것은 이 우리들의 생각을 파괴하고 어둡게 만들어하는 모든 부정적인 그런 SNS를 긍정의 신앙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극복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 절대 긍정의 기적은 자신이나 타인, 일과 사명, 환경, 미래에 대한 긍정인 5중 긍정과 그 긍정을 경험하기 위한 3중 훈련의 중요성이 담겨 있습니다. 책은 각 장마다 어떻게 긍정성을 높일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하며 100개의 긍정지수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신의 긍정지수를 측정하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책을 출판한 교회성장연구소 홍영기 소장은 책을 따라 예화를 읽고 삶에 적용하다 보면 긍정지수가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책을 실제 공부하고 적용하게 되면 긍정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우울하고 부정적인 이 시대에 정말 이영훈 목사님의 절대 긍정의 기적이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그런 통찰력과 희망을 주어서 하나님의 꿈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함께 나온 훈련교재 4차원 절대긍정학교는 도입예와 긍정 관련 성경 구절, 적용 질문, 과제, 암송 구절, 찬송 등이 주제별로 담겨 있어 소그룹에서 함께 훈련할 수 있습니다. 책을 접한 성도는 교회 학교 엄마들과 함께 기도회에서 나누면 좋을 책이라고 추천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대로 마음을 그렇게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마음으로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책은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십자가를 통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신앙을 이 책을 통해 다시 회복하시고 항상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영훈 목사는 하나님은 모든 긍정의 원천이시기에 하나님을 만나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 긍정의 믿음은 자기 최면이나 암시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에 기반을 두는 것이라 강조합니다.
많은 이들이 불행을 호소하는 시대에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지를 절대긍정의 믿음을 경험한 이들이 삶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절대긍정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과정은 어두운 시대 속 빛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이 목사는 설명합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미국 뉴저지 한인 목사회가 사모들을 축복하는 특별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목회자의 평생 사역 동반자인 사모들의 수고를 위로하고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한인 목사회가 21일 오후 6시 하나임 교회에서 사모 축복 잔치를 열었습니다. 먼저 일부 찬양 순서에는 40년 동안 찬양 사역을 해온 손영진 사모의 찬양과 간증을 들었습니다. 손영진 사모는 30년 동안 한인 이민교회 사모로 헌신하며 또 찬양 사역자로서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했던 자신을 회개하며 간증을 전하고 뜨겁고 은혜로운 찬양을 선사했습니다. 이어진 찬양 순서에는 뉴저지 목사회 총무인 오종민 목사가 소아마비 장애를 갖고 사는 동안 어머니는 아들에게 늘 죄책감을 갖고 살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고 전하면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됐다고 간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경배와 찬양 순서에 이어 오종민 목사는 참석한 목사와 사모들에게 서로 격려하고 안수 기도하는 시간을 제안했습니다. 목사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역의 동반자인 사모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기도했고 반대로 사모님들도 목사님들에게 안수하며 감사를 전하고 더욱 사랑하길 원하며 기도하는 뜻깊고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모 축복잔치 2부 순서는 이번 행사를 준비한 제13회기 뉴저지 한인 목사회 회장 홍인성 목사가 사회자로 나서 친교와 게임 경품 등의 순서를 진행하고 푸짐한 선물을 증정하며 만찬을 나눴습니다. 사실 코로나 지나고 나서 목사님들도 힘드시지만 더 힘든 건 사모님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 사모님들을 위로해야 목사님들도 또 교회도 힘을 받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또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제13회기 뉴저지 한인 목사회는 평생 사모로 살다 혼자 남겨진 홀사모들을 위로하는 홀사모 섬긴 잔치를 개최했고 은퇴 목사님들 부부에게는 멕시코 캔쿤 여행을 마련하는 등 섬김 잔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계 행사들이 있지만 사모님들이 주인공이 되는 행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늘 같은 뜻깊은 자리가 종종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이민교회 사역이지만 뒤에서 보이지 않게 헌신하며 사모님들은 사모가 된 것에 감사하며 일생을 주님 일에 충성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사모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굿TV 뉴욕 뉴스 전상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24일 제20회 교회 개척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220명의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회 개척학교 수료식과 감사패 전달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한 개척교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함께 향후 10년 동안 100만 성도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전 유럽 오순절 학회장인 장다니엘 플리스 박사는 다윗이 고초 속에서도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좌절에서 쇄신으로 나아가고 놀라운 변혁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굿TV가 지난해부터 국내에 독점 제공하고 있는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가 국내 개봉을 확정했습니다. 기적을 믿는 소녀는 기도로 믿음을 증명하는 어린 소녀를 통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성도들이 믿음의 불꽃을 키워가는 복음적 영화로 전미 4주 연속 박스오피스 10위권에 올라 흥행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위대한 쇼맨 오스틴 존슨부터 아카데미를 휩쓴 최고의 배우진들이 총출동해 극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는 오는 7월 5일 전국 영화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 뷰티예술학부 재학생 22명이 제35회 한국휴먼올림픽 작품 공모전에 참가해 전원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한국휴먼올림픽은 국제휴머니티 총연맹이 주최하고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 후원하는 미용, 패션, 건강 분야 경연대회입니다. 백성예술대 뷰티예술학부 허정록 학부장은 학생들이 기술적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 자랑스럽다며 학생들이 미용 분야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가 24일 발사 몇 시간을 앞두고 발생한 기술적 문제로 연기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날 오후 3시 30분쯤 발사 준비 과정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발사 연기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발사 준비 과정에서 발사 제어 컴퓨터와 설비 제어 컴퓨터 간에 통신 이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차관은 이어 다음 날인 25일 발사 가능 여부는 시스템 문제 원인 파악과 해결 여부에 달려있다며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제한 갭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어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전세제도 개편 방향을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지난 23일 해외 출장 중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 여러 채를 살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있다며 이러한 접근에 현실성을 따져봐야겠지만 갭 투자 규모가 무한하게 확대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다만 전세가 해온 역할을 한꺼번에 무시하거나 전세를 제거하려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며 점진적인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이 후쿠시마 오염수는 음용수 기준을 훨씬 넘는다며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원장은 24일 최근 논란이 된 웨이드 앨리슨 옥스퍼드 대학 명예교수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1리터라도 마실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주 원장은 이어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평균 62만 베크렐이지만 음용수 기준은 1만 베크렐이라며 앨리슨 교수의 발언은 개인적인 돌출 발언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원 측은 앨리슨 교수의 발언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의 고려항공 여객기들이 정비를 받는 장면이 자주 포착되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관광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지난 23일 팬데믹 기간 동안 정비 활동이 거의 목격되지 않던 고려항공 여객기 여러 대가 이달 초부터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정비를 받는 동향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38노스는 지난 3년간 고려항공 여객기들은 간혹 국내선 운항에 나설 뿐 정기 국제선 여객의 운항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서부 본토에서 발생한 교전이 이틀 만인 현지 시간 23일 종료됐다고 러시아가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본토에 대한 침입과 교전이 이틀간 이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서부 벨고로드주의 교전과 관련해 공습과 포격 등으로 민족주의 세력을 차단하고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테러리스트 70여 명을 사살하고 장갑차 4대와 트럭 5대를 파괴했다며 잔당들은 우크라이나 영토로 밀려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벨고로드주는 우크라이나 동북부와 인접한 지역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의 주요 보급과 지원기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발간 예정인 2023 방위백서 초안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는 기술이 담겼다고 24일 일본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방위성은 지난해 방위백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자국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기술했는데 올해는 종전보다 한층이라는 표현을 추가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더 강조했습니다. 방위성은 매년 7월 방위정책의 방향과 주변국 군사 동향 등이 담긴 방위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최근 G7과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중국이 한국에 대해 민관에 걸친 압박을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인 22일 류진숭 한반도 사무담당국장이 최용준 한국 외교부 동부가 국장을 만나 핵심 우려 사항에 대한 엄정한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열린 한중 국장급 협의와 관련해
한국 측이 현재 중한 관계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인식하고 진지하게 대해야 한다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 영역에서는 최근 중국 내 네이버 접속에 장애가 발생하고 한류스타 정용화의 중국 내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불발되는 등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약 70년간 2,000명에 달하는 아동이 카톨릭 성직자와 수도자들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주 정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23일 일리노이주 법무장관실이 발표한 이 보고서에는 지난 1950년부터 2019년까지 카톨릭 사제 등 451명이 총 1,997명의 아동에게 성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명시됐습니다. 보고서에 기재된 행위들은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난 데다 가해자가 사망해 형사기소는 물론 민사소송도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콰메 라울 일리노이주 법무장관은 비록 가해자들이 법적 책임을 받지 않더라도 그들의 이름을 적시함으로써 오랫동안 침묵 속에 괴로워했던 생존자들이 치유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의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밤부터 차츰 흐려지며 모레쯤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이 비구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27도, 대전 2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7도, 광주 26도, 부산은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이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왔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도 41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가 소멸의 길을 걷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반복되지 않기를 또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